15장 괴이의 서문. 정지윤은 화면을 꺼내며 말했다. 그리고 현재 윤동주 씨는 F급 견습 등록 상태입니다. 앞으로 50회 이상 임무를 무사히 마치면 2급 진급 심사 대상이 돼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RPG 게임이 아니었네. 진짜 무대가 따로 있구먼. 정지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잔잔하게 말했다. 죽은 사람은 절대 게임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정지윤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의 화면을 다시 한번 윤동주에게 보여주며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등급 체계랑 임무 난이도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 요청자의 정보,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조정돼요. 윤동주는 물끄러미 화면을 보며 되물었다. 흐름이요? 정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원래 F급짜리 임무였던 일이 실제로 가보니까 D급으로 격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선 모든 게 변하니까요. 반대로 위험한 줄 알았는데 봉인만 남은 빈 껍데기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은 시스템이지만 세상은 시스템 밖에 있죠. 윤동주는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결국 운도 실력이란 거군요. 정지윤은 이번엔 살짝 웃었다. 운이 없으면 실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운이라도 있어야죠. 둘은 거의 동시에 말했다. 그 순간 휴게실 안의 공기가 약간 풀어졌다. 윤동주는 비로소 지금 이 공간, 이 조직의 리듬에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윤동주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곤 목소리를 낮췄다. 정지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백야행 내부에는 1급 기밀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 문서들은 절대 풀려서는 안 되는 봉인터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위험한 봉인터는 몇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운사에 봉인된 108마리의 짐승들에 관한 봉인 문서입니다. 누가 어떻게 봉인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고대부터 구전되어 오던 것을 백야행 내부에서 문서로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그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지윤은 이어서 설명을 계속했다. 문서에는 108마리의 괴이들, 즉 짐승들에 관한 기록이죠. 그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고대의 신적 존재나 악마적 존재가 결합된 말 그대로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문서는 그들의 봉인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들이 깨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 어떤 방어책도 소용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백야행 내에서도 이 문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정지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윤동주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 점점 더 많은 의문과 긴장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고운사에는 그런 괴이들을 봉인하기 위해 세운 결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힘을 억제하고 그들이 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봉인 의식을 거쳐왔죠. 하지만 그런 노력이 이번 산불로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윤동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들릴 만큼 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 1을 그리며 속삭였다. 그중 하나만 풀려도 도시 하나가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108개 전부가. 말을 잇지 않아도 윤동주는 눈으로 알아차렸다. 풀렸군요. 정지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던 사람들 중 일부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사람도 있었어요. 실종자도 있습니다. 아직 언론에 공개된 건 없지만 내부에선 비상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찾아왔다. 윤동주의 손이 식은 커피잔을 향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정지윤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아니요,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이었다. 하지만
처음 접촉한 당신에겐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운사봉인의 근처에서 누군가는 메시지를 받았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면 그 괴이들 중 하나는 이미 당신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첫 번째 괴이를 추적해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윤동주 씨. 당연히 저 혼자선 안 되겠죠. 윤동주가 황당한 듯 웃으면서 말했다. 정지윤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연히요. 그런 걸 혼자 막았다면 이미 인간이 아니겠죠. 그녀는 손목에 찬 단말기를 열어 무언가를 훑었다. 우린 혼자 두지 않습니다. 백야행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고 팀이 있고 정보와 장비 그리고 이쪽 세계의 룰이 있죠. 윤동주는 숨을 내쉬었다. 하긴 저 같은 일반인이 갑자기 108괴이랑 싸운다고 하면 그건 뭐 단편소설 5페이지로 인생 끝나는 거겠네요. 정지윤은 피식 웃었다. 그나마 마지막 장에 수고했다 한 줄은 써줄 수 있겠네요. 둘은 잠깐 마주보며 웃었고 그 안엔 아주 얇지만 분명한 동지의 감각이 스쳤다. 걱정 마세요. 당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얼 해야 할까요? 정지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윤동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가 빠지고 이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일단 첫 번째, 당신 자신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왜 그 형상을 봤는지, 그게 진짜였는지 헛것이었는지. 우리는 그걸 초접속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인이 겪기엔 너무 강렬한 경우가 많아요.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정지윤은 다시 손목 단말기를 눌렀다. 다음에 오실 때 1단계 적응 평가가 있어요. 간단한 정신 접속 테스트와 당신이 본 그것이 현실의 어느 존재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절차예요. 유료 검사와는 달라요. 보이는 사람들만이 판단할 수 있는 쪽이에요. 윤동주는 헛웃음을 지었다. 진짜 무슨 점쟁이 상담소가 더 과학적일 줄은 몰랐네요. 정지윤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기록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겪은 일, 느낀 변화, 주변의 이상 다 적어두는 게 좋아요. 때로는 글이 생명을 구해요. 백야행은 절대 직감만 믿지 않거든요.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알겠습니다. 접속, 기록, 그리고 세 번째. 정지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괴이를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첫 임무는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어요. 윤동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이건 협박도 위협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운동이나 무술 배워야 하나요? 윤동주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지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운동이나 무술이요? 그녀는 윤동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어조로 말했다. 배우셔야죠. 정말요? 이건 괴이전입니다. 윤동주 씨, 괴이랑 맞닥뜨렸을 때 최소한 도망이라도 제대로 쳐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윤동주는 머쓱하게 웃었다. 예전엔 군대 이후로는 줄넘기도 안 했는데. 정지윤은 잠깐 웃음기를 보이다가 곧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술은 당신에게 기본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세, 호흡, 반사신경, 이기 대응력. 이건 단순한 근육 훈련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생존 법칙이에요. 어떤 걸 배우는 게 좋을까요? 정지윤은 손가락으로 책상 표면을 두드렸다. 백야행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과 교관,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초훈련, 회피훈련, 간이 전투반응 훈련,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훈련까지.
F급 프리랜서 입문자 6개월 과정 교육이 4월 7일 저녁 6시부터 열리니까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내가 괴이 쪽에 얽혀 있다는 뜻이겠죠. 정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동주는 자신의 머리를 살짝 만졌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